안녕하세요. 대관장명철학연구원 교장 이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주에는 이제 오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주에 특정 오행들이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즉 태어난 연, 월, 일, 시 중에 나에 해당되는 건 일입니다. 일주. 일주와 동일한 오행이 많으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주는 그대로인데 일주에 반대되는 오행이 맞느냐? 여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일주가 튼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일간이 목이다. 근데 목이 많아요. 목이 많으면 요걸 이제 신강사주라고 해서 신강하다 이러는데 신강사주라고 해서 그 신강사주의 특징을 본다 하면 목화 토금소 오행을 두루 공기, 배우자 덕이 약하다, 금전복이 약하다, 즉 파재 손처라고 합니다. 파재, 재물을 파하고 손처, 배우자가 날아가는 거죠. 그다음 병이 따릅니다. 왜냐면 그 오행이 많으면 다른 오행에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약해지는 쪽에서 병이 나오는 거거든요. 파재, 손처, 병고가 따릅니다. 그럴 때 이제 오행적별로 본다 하면 목이 많다 그러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오행이 많다는 건 고집 센 건 기본입니다.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그렇거든요. 남말을 잘 안 듣는데 목이 많다 보면 사람이 어질지 않고 자기 고집이 센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주의 이름들은 어질지 않다. 화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질이 아주 불같이 급합니다. 그냥 왜 웃다가 울다가 하는 사람들 있죠. 웃다가 막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었다가,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진득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또 웃다가 언제 화낼지 모르고 해서 성격이 아주 급한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고, 토가 많다 그러면 토의 정치는 신용인데 고집이 아주 셉니다. 토가 많은 사람들은 남말은 무조건 안 믿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게 되니까 주변과 소통이 안 되겠죠. 토가 많게 되면 고집이 세고 오히려 신용이 없습니다. 신용, 약속 잘 안 지킵니다. 토가 잘 들어있고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신용이 있고 믿을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 내라도 믿을만 하다. 근데 토가 많으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신용이 없다. 금의 기운이 강하면 싸납습니다. 막 용맹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 중에 명장들 많죠. 장비 같은 맹장이죠. 싸납습니다. 싸움을 잘 겁니다. 싸움 주별하고. 금이 많다 보면 소송 많이 갑니다. 소송. 좀 적절하게 타입이 아니고 좋다 끝까지 가자. 여기 타입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서. 그래서 금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살살 달래줘야 됩니다. 싸놨거든요. 수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있죠. 우리가 술독에 빠진다. 생각이 워낙 많습니다. 생각. 도박이라든지 오락, 도박, 주식, 우리가 카지노 가고 돈 땄다가 돈 잃고 막 술독 빠지고 이런 경우 있죠. 그게 이제 물이 많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주색잡기에 또 빠지기 쉬워요. 술하고 여자거든요. 술은 뭐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돈. 다른 오행보다는 수일주가 좀 더 탕진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반대로 내가 목일주인데 금이 많다. 이 두 번째는 내 일주보다 다른 오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목일주 때 금이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사기꾼의 유형이 많습니다. 관살혼잡은 그 정교한 사기꾼들은 아닙니다. 그냥 맛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관살혼잡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이 어떻게 많아지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고, 또 목일주인데 토가 많아진다. 토가 많다 그러면 그건 제다신약이거든요. 제다신약. 여자가 많아요, 주변에.
여자가 잘 따르고 착해요. 사람이 막 착해요. 자기 걸 다 빼주는데 잠자리 힘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을 데리고 사는 여자분 자체도 성적인 부분이 편안해야 돼요. 만약에 물이 많고 금백수처럼 금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분이 해주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어디 없나 이렇게 헛헛할 수 있어요. 이 제다 신약은 여자가 많은데 바람은 많이 피는 것 같은데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많아요. 그 사주에 내가 그 기세가 강건하다 하면 차라리 제다 신약 착한 사람들을 사는 게 좋고요. 또 화가 많다 그러면 목일주에 화가 많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이 많은 거거든요. 말이 많아서 물에 가라앉으면 입만 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이 많고 그런 말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구설이 많이 따릅니다. 구설. 우리가 구설로 인해서 어려움 겪은 사람들 많죠. 구설 따르고 또 만약에 물이 많다 하면 수일주인데 물이 많다 그러면 생각이 워낙 많은 거예요. 잔머리를 너무너무 써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많다. 이런 것처럼 그 오행에 따라서 오행에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서 화일주, 수일주 다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지금과 말씀드린 그런 성향이 나오니까 그 오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편고가 됐다고 합니다. 편고는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몰려 있는 사주들은 어떠한 형태든 인생에서 빛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운이 와야 발복을 하게 되는데 운은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운으로 흐르든지 여운으로 흐르든지 흐르는데 그런 흐르는 운이 똑같은 운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에게 딱 맞아지는 운이 딱 들어갈 때가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주를 우리가 단명의 사주라고 보거든요. 거지팔자다 막 이렇게 단명의 사주다. 자기 운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보통 단명 많이 하는 경우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단명사주라 명부터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못 지켜서 죽은 사람도 많이 봐왔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몰려 있다는 건 아주 좋지 않다. 두루두루 있어야 좋다. 그럴 때 오행이 몰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움직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바람을 피웠던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사주적 특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우는 사주가 있는데 그 남자는 재성이 많을 때 바람을 피는데 그 제다 신약이라고 그래서 일주는 약하고 재성이 많으면 그걸 바람을 피워도 그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그냥 혹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왕하고 즉 튼튼하고 재가 많이 보이면 그거는 내 여자만 갖고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부인도 좋고 남의 부인, 남의 여자도 좋고 왜냐면 내가 감당이 되는 거거든요. 신왕한데 재가 많이 보이는 사주들은 내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둘 수가 있다. 남자는 신화하고 재가 많이 보이면 한 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화가 들어있다 하면 또 주로 어린 여자를 많이 찾고 또 편인까지 같이 들어있다 하면 변태죠. 변태. 예를 들어서 변태라는 것은 1대1 막 만남이 아니라 2대1, 3대1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하고 편인이 어우러질 때 정상적인 관계를 만족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왕하고 재가 많은 사주들은 자기가 재물이 있거든요. 내 부인한테는 만족한 그 대가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 많이 준다든지 돈을 많이 쓴다든지 하면서 바람피는 경우라 여자들도 그렇죠. 좀 애매하죠. 내치기도 애매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신약한데 재가 많은 그런 경우는 내 부인도 건사 못하고 남의 부인도 건사 못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가정 깨지고 여자로 인한 연환이 나올 수가 있죠.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관성이 많을 때예요. 관성이 많으면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그런 사주들은 일단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잘 웃고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는데 남자들이 볼 때 마치 나를 좋아해서 웃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용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쁘든 예쁘지 않든 관살이 많으면 주변에 늘 남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튼튼하고 육체적 건강이죠. 그런 경우 관이 많이 보이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내가 부인한테 잘하려고 해도 잠자리 힘이 약하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애인을 두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옆에 있게 되니까 남자로서는 굉장히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관이 많이 보이는 사주는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시해주면 아 네가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응해주는 거거든요. 관이 많이 보이는 사주는 저희를 놓고 볼 때 재혼 사주로 보고 그럴 때 거기가 재가 있게 되면 남자를 만나는 게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재가 없게 되면 아무 실속이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 잘해주고 그 위해주면 그 보답을 내가 육체적인 보답을 해주는 케이스니까 그런 경우는 중혼 3혼을 하게 되더라도 고생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 많이 보이는 사주들은 내가 일추가 아주 튼튼해서 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가치대로 받지 않게 되면 배우자 문제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주를 본다 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자는 관살 혼잡에 관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배우자 문제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고 관살 혼잡이 있는 사주들은 신뢰감이 약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재가 많고 재운으로 흐른다 하면 여자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폐가 할 수 있고 폐가라는 거는 재산이 흩어지고 집안이 망하는 거죠. 폐가 혹은 망신당할 수 있죠. 망신. 요즘으로 지금 구설이죠. 여자 잘못 만나게 되면 그렇죠. 잠깐 실수하게 돼도 이게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골라서 만난다는 건 참 어렵지만 관살 혼잡이다 혹은 재다 신약이다 신왕지향이다 하는 것들은 그런 사주가 있다 하면 늘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귀담아서 내가 이런 그 약점을 헤쳐나가기를 갖다가 살펴서 그걸 늘 실행하는 자세로 가져야 그 나쁜 운이 지나가면 그런 것이 또 우리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특징들을 가진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개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